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학생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며 청구인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961년 고용차별 해소를 지시한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은 1978년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린 뒤 45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And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It's been a model of diversity, and has not only made our nation better, stronger, but safer.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다수를 차지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교육 다양성에도 제동을 걸면서 미국 사회는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I didn't know if I was in the courtroom a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or at a Donald Trump rally. I don't believe that student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based on their race. Hopefully, this case will end racial classifications. 이번 위헌 결정은 다양성 보호란 미국의 전통 가치와 직결된 것이어서 낙태권 문제와 함께 내년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개봉한 연화 인어공주에서 흑인 배우가 캐스팅돼 많은 화제가 있었죠. 네, 관련 소식인데요. 흑인 인어공주는 이 제작과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일부 팬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 디즈니의 최고 다양성 책임자가 회사를 떠납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고 다양성 책임자 겸 수석 부사장 레턴드라 뉴튼이 곧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며 자신이 소유한 개인 회사 업무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뉴튼은 2017년부터 디즈니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 운영 책임자로서 전 세계 관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작품을 제작해왔습니다. 매체들은 이런 디즈니의 노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최근 개봉한 인어공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미국의 흑인 가수죠. 할리 베일리가 에리얼 공주 역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흑인 인어공주를 내세운 인어공주는 미국에서는 선전했지만 글로벌 흥행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3주차 누적 관객 수 60만 명을 겨우 넘길 정도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개봉 예정인 디즈니의 실사 영화 백설공주에도 라틴계 배우 레이첼 제글러가 주인공 백설공주 역할을 맡기로 돼 있어서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내놓은 신작에 관객들의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실사 영화로 만들었는데 백인이었던 인어공주를 이번엔 흑인 배우가 연기했다는 게 이슈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소위 리뷰 폭탄이 쏟아지고 CNN은 한국과 중국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반발이 흥행에 영향을 줬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의 역사는 곧 공주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37년 세계 최초의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인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1950년 신데렐라, 1959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유럽 설화를 바탕으로 한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백마탄 왕자의 키스를 받고 깨어난 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대표되는 수동적인 디즈니의 공주상은 후대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1966년 창업자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고 서구를 휩쓴 68혁명의 분위기로 PC, 즉 정치적 적절성이 부각되면서 오랜 침체기를 보내던 디즈니는 1989년 인어공주로 디즈니 르네상스 시대를 엽니다. 인어공주에 이어서 1991년 미녀와 야수의 벨공주, 92년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는 X세대가 등장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로 탈바꿈해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라이온킹 이후 10여 년간 디즈니가 이렇다 할 히트작을 내지 못하는 동안 드림웍스사의 슈렉은 정치적 적절성을 내세우며 대중적 인기는 물론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성과를 드높였습니다. 주인공 슈렉은 못생긴 괴물이고 피오나 공주 역시 디즈니의 착하고 예쁜 공주와는 거리가 겁나 먼 캐릭터였죠.
절치부심한 디즈니는 2009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최초의 흑인 공주인 티아나를 내세운 공주와 개구리를 내놓습니다. 이듬해 기존 공주 캐릭터와는 차별화된 라푼젤을 선보인 디즈니는 2013년과 2019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매들의 성장 서사를 담은 겨울왕국 1, 2편을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시키며 구시대와는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디즈니 리바이벌이라고 불리는 디즈니의 재도약은 PC, 즉 정치적 적절성을 영리하게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디즈니만큼이나 오래된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북미에서 백인 인구가 줄고 비백인 비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인종 불평등을 바로잡으면 영화가 더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PC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서 디즈니가 지나치게 PC를 의식한다고 비판하는 안티팬도 늘었고 바로 지금은 흑인 인어공주 에리얼에 대한 찬반 논쟁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흥행 부진 이유를 놓고 PC 논쟁에 영화 완성도 논쟁까지 뒤섞여서 찬반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디즈니의 공주들도 변화해 왔습니다.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거나 때론 시대를 앞질러서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고 상상력을 보충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적절성이 영화에 잘 녹아들지 않았다고 완성도의 문제를 제기하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몰거나 정치적 적절성을 옹호하면 덮어놓고 PC주의자라고 헐뜯는 극단의 대응은 토론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극단주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